네, 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와 함께, 저와 함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한번 출발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감이에요. 아, 나도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강원국 작가님 같은 경우도 되게 소심한 편이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본인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 다 하고, 야, 이제 늦었으니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오면서 드는 그런 자괴감.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할 말을 준비해 갖고 갔는데 또 결국은 못하고 오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원국 작가님은 그 아내분이 되게 잘 이렇게 리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출연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되게 자신 없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용기를 주신 거죠. 아내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도 되는 이유. 생방송이, 첫째는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지 않냐. 그리고 둘째, 당신이 할만하니까 그쪽에서 불렀다. 그냥 부른 거 아니다. 셋째, 시청률이 5% 넘는 프로그램? 흔치 않다. 100명이면 한두 명 본다는 얘긴데 뭐 그리 걱정하냐. 네 번째는 태본도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하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뭐 부족한 부분은 제작진이 도와줄 테고, 그러니 뭐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책 쓰기도 똑같더란 얘기죠.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첫째, 쓰고 나서 편집하면 된다. 그쵸? 퇴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둘째, 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세 번째, 당신이 쓴 글에 다른 사람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 넷째, 자료 열심히 찾고 시간을 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료 열심히 찾고 시간 들이면 된다. 다섯째, 최선을 다해 쓰고 남에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송에 나갈 때 자신 없어 하니까 이제 아내가 주었던 용기, 그것이 보니까 우리 글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글쓰기 하면 되게 다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어렵다. 저 역시도 되게 막막하고 어려웠었어요. 제가 글을 2009년도에 제가 스피치 공부를 하면서 감사일지를 써라, 셀프토크를 써라, 코치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실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다른 하던 일을 다 접고 온전히 강사의 길로만 들어오고 하니까 불러주는 데는 없고 이제 카페는 하나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부터 2011년부터 감사일지를 쓰고 셀프토크를 쓰고 내 스스로 알아차린 느낌들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 권의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누구나 처음에 쓸 때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 작가들의 작가라고 부르는 글쓰기 작가 윌리엄 진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글쓰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왜 어렵냐?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 이 강원국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강원국 작가님은 쓰기 싫기 때문이다. 쓰기 싫은 이유는 뭐냐? 우리 뇌는 예측 불가하고 모호한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마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안 돼, 위험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려는 그런 건데, 위험에서 스스로 지키려는 안전욕구가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까 늘 그게 쓰기 싫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을 쓰려고 하면, 아, 너 힘들잖아. 너 써갖고 쪽팔리면 어떠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자꾸 안 써야 되는, 못 쓰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엄살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어휘력도 부족하고, 이제 막상 쓴다고 해놓고 쓰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보통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강원국 작가님 보니까 딱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요약을 되게 잘하세요. 세 가지로 요약을 잘하시는데, 이제 작가님도 늘 막연했고, 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드는 세 가지 이유.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드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어떻게 시작하지? 둘째는 내가 쓸 말이 있을까?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의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지는 처음 문장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쓸 말이 있을까? 이제 분량에 대한 그만큼 책 한 권이 나올 만큼의 양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한이 정해진 글이라면 내가 그때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공저를 준비하면서 뭐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1월 달에 시작하면서 5월 달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서 5월 달쯤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선언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미뤄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늦춰졌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막 중간에 속상하고 힘들고 내가 이거를 왜 한다고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견디고 가면은요. 지금은 이제 표지 디자인 나오고 내지 디자인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제 책이 모양새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일단 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몸으로 깨우치고 배우는 게 내 것이 되거든요. 머리로만 배우면 생각으로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속상해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면서 배운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면서 막 넘어지고 이러면서 배운 거랑 비슷해요. 그럼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타고 안 탔지만 내가 자전거를 타면 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쓰면 써지는 게 글이다. 뭐 예전에도 늘 그랬잖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글을 쓰려면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내 안에 있는 쓸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얼만데 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는데 그 이야기만 써내도 그거는 쓸거리가 많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자원이 다 있는데 막 내 안에 있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밖에 것만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신감을 가져라. 내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쓰면 된다.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직 저의 삶의 스토리는 아직 꺼내서 못 써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그거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쓰면 가능하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과도하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글이 안 써진다는 거죠. 내가 이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자신감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언제든 내가 쓴 글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쓴 글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신감을 어떻게 높이지? 자신감을 어떻게 높이지? 자신감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라고 늘 자기 스스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기 확언이죠. 내가 나는 글이 안 돼.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면 남들이 뭐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뇌에게 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인님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뭐 무조건 쓰면 다 쓸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뇌를 이렇게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뇌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내 글에 호의적인 사람을 옆에 둔다. 일단은 질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랑 좀 비슷하죠. 남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에 과도하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호의적인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게 좋겠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그죠?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매일 글을 쓴다는 거죠. 일단은 뭐 한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세 줄을 쓰든 글을 매일 쓰자. 그러면은 내 뇌가 이 시간 되면 우리 주인님이 글 쓰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일 쓰자. 매일 글을 쓰자. 그게 자신감 높이는 방법 두 번째다. 세 번째, 목표를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도 일단은 내가 글을 쓸 수 있다. 써보겠다. 라는 목표. 저는 그래서 올 안에 지금이 6월 시작이잖아요. 올 12월까지 투고할 수 있는 기획출판으로 투고할 수 있는 글을 쓰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글쓰기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저의 나름대로 또 다른 목표고 도전이죠. 일단은 내 주변에서 호의적으로 내가 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나는 매일 글을 쓰고 또 세 번째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것. 그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하고 함께 이렇게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강원국의 글쓰기.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 그 강원국 작가님의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이랬어. 그리고 이렇게 해봐.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래도 어찌됐건 책을 2번을 출간을 해봤고 공저를 기획을 해서 출간을 준비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막연하신 분들, 그런데 그 막연했을 때 저는 일단 제 방식대로 카페에다 글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출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써보세요.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쓰고 있다는 것.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오빠도 이제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보면 솔직히 다 여기저기 내용 갖다 짜집게 해놔서 막 이런 책들도 있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그랬거든요. 그래도 오빠는 그런 책도 안 썼잖아. 그 사람은 일단 썼잖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 제 책 이거 보고 부끄러울 때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책이라고 썼나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책을 2권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저도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강원국 글쓰기의 이 책의 내용들이, 이 강원국 작가의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감. 일단은 자신감을 갖는 거죠. 책 쓰기는 무조건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내가 쓰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 들을까, 나중에 실망할까,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써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살아온 삶에, 여러분들 내면에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책은 남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고, 질책 받으면, 피드백 받으면, 사실은 피드백 받을 때 좀 부끄럽고 쪽팔리고 막 이런 마음 없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글 쓰는 것 무조건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또 함께 글을 쓰면서 저도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함께 마음 나누면서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